반갑습니다. 언제나 이 강의는 빨리 좀 마감이 됐어. 이번에는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들이 1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오고 싶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둘이서 진행을 합니다. 매주 첫 시간은 제가 창업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둘째 시간에는 최영규 작가가 세무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창업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운영 중이신, 사업을 운영 중이신, 세무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많은 도움 얻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창업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세무인 만큼 이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질문 수준이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최영규 작가가 잘 조율할 거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책을 썼어요. 창업과 세무에 관련한 책을 썼고요. 이 책은 같이 쓰고 밑에 쪽은 이제 최영규 작가가 쓴 책이 이 앞에 있는 책들이 저희가 이 강의하는 기간 동안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알 수 있는 문서로 공유를 해드리는 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은 우리가 강의하는 8주 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창업에 관한 8주간의 강의 내용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은요, 창업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창업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나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볼 거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돈과 상권 분석, 점포 혹은 마케팅들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팔 것인가, 그리고 모두가 경쟁하는 이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나만의 사업을 구축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긴 궁금증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냥 원포인트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는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창업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 우리는 창업을 준비하는 시점에 거대한 벽을 본인이 스스로 구축한 벽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망하고 있다는데, 모두가 힘들다는데 지금 이 시점에 창업이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창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 두 분은 운영 중이시고 두 분은 창업을 하실 계획이고 강력하게, 나머지는 왜 오셨어요?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러 오신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무급휴가, 실질적인 해고죠. 실업해고에 직면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선택지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그리고 최저임금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일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이상 일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남은 삶 동안 계속 그 일만 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나 아닌 누구라도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잘린 거고, 그래서 망하는 거. 내가 파는 돈가스를, 내가 파는 김밥을 나 아닌 누구라도 더 싸게 더 맛있게 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건데, 근데 그 망하는 시장에 또 창업을 해야 되나? 이 강의를 꿰뚫는 키워드는 창업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망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창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남은 삶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창업이라는 벽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진 거대한 고정관념, 창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돈, 아이디어, 무엇을 팔, 아이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창업을 하려면 고객, 창업을 하려면 고객이 있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선생님 창업 준비 중이신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금년이라 준비하셔야 되는, 퇴직금 건드리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돈 건드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업 준비하면 좀 극단적으로 땡전한 분도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나서 매주 시간이 나야 될 텐데 돈이 제일 중요해요. 창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그 돈을 우리 창업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준비자금, 뭐에 준비를 하는데 돈이 인테리어, 보증금, 임대료, 그죠? 물품. 장사를 하려면, 창업을 하려면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준비도 계획도 해야 돼요. 직원 채용, 고정비용. 제가 서두에 말씀하지 말아야 돼요. 돈. 우리 창업할 때 돈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많이 있어야 돼요. 1, 2천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억대는 필요하죠. 뭘 창업할 거냐에 따라. 뭘 창업하면 1, 200만 원이면 되고, 뭘 창업하면 몇 억이 들까요? 많이 들어요. 네. 처음에 내가 예산을 1억을 잡고 시작하면 1억 5천이 들고요. 네. 근데 그 돈이 내가 당길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삐끗하면 더 이상 땡겨올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대출도 이빨 받았어. 내 대출 한도를 다 채웠어요 지금. 장인 장모 대출도 다 받았어. 이 돈을 제일 많이 넣는 것이 상권분석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냐? 상권분석 해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상권에 경쟁자가 얼마나 있는지, 유동인구는 얼마나 있는지, 내 아이템이 적절한지, 상권이 A급인지 B급인지 C급, 누구한테 맡기죠.
이거 안 할 수 있나요? 해야죠. 잘해야 돼요. 잘하면 더 만나요. 아, 저는 다른 직업인데 저희 부분이 창업을 했어요. 안 하는 분이 땡겨 하시는구나. 제가 받기도 하는데 돌려받기도 하는데 일단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균형이 원활하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계절이 약간 올라갔어요. 약간 올라갔어요. 네. 하신 지 얼마나 됐는데요? 3년째 됐어요. 3년. 되게 어려워요. 자본의 힘에 끌려다니는 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외부 환경에 노출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힘들어요. 돈으로 시작해요. 우리의 기술과 자금력이라는 게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여기 한 1,000억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돈은 고작해야 10억이 최대한 땡겨봐야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나 정도 돈 가진 사람은 더 막 땡기는 거.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우리 자금으로 다. 그래서 이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왜 돈 없이 창업을 해야 되는가? 돈을 땡길 필요가 없다. 그걸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좀 하시고 그리고 세무를 알고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가? 세무가 대단히 어렵지 않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쉬웠어? 이걸 내가 맡겼던 거야? 욕 나오는 거죠. 스스로에게 맡은 돈이에요. 아이템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아이템을 잘못 선택해요. 이 아이템에 대한 지금 이 사진을 보고 느끼는 게 있나요? 어떤 느낌이세요? 이 사진을 보고 너가 너무 크다. 또 호기심 많은 아이, 빙빙 돌게 될 거야. 지도. 이 사공이 너무 어리죠. 근데 이 배가요. 지금 여기 해안가 있잖아요. 이 배가 망망대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제가 창업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너무 위험해요. 개뿔도 모르는 이 잔인하고 무서운 자영업자의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돈 몇 억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날고 기는 점이 정말 많거든요. 돈 몇 푼 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요. 제가 늘 이런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돼요. 이거는 나 싫은 데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요트를 타고 무동력선이에요. 바람에 의해서만 가는 그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야 된다면 순풍에 돛을 올릴 것이 역풍에 돛을 올릴 것이 순풍 아시죠? 순풍은 내 등 뒤에서 부는 바람에 역풍은 내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순풍에 돛을 올리고 싶다. 순풍에 돛을 올리고 싶다. 순풍에 나는 역풍에 돛을 올리고 싶다. 선생님 역풍에 돛을 올리고 싶다. 세 분은 순풍, 한 분은 역풍, 나머지는 나는 그래도 안 탈래. 내가 그걸 왜 타?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순풍에 돛을 올리고 싶다. 모든 창업자들이 왜 순풍에 돛을 올리고 싶냐면 내가 준비한 이 소중한 돈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안정된 일로 시작하고 누가 봐도 괜찮다고 말하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박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잃어버리면 작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내가 손 벌린 모두가 다 주저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 역풍에 돛을 올릴 수 있냐. 요트 시합은 왜 요트 시합을 순풍에만 할까요? 바이킹은 그 옛날 바이킹은 어떻게 바다를 제압할 수 있었어요? 순풍에 돛을 올리면요. 다 같이 창업이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추고 예비 창업자들은 순풍에 돛을 올리고 싶고 그래서 안정된 출발을 하고 싶어요. 아까 그 아이처럼 잔잔한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했어요. 순풍에 돛을 달고 편안하게 다 출발했죠. 근데 이 순풍이 정말 치명적인 건 뭐냐면 순풍 이상의 속도는 절대 못 가요. 그 순풍이 멎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법 나왔어요. 육지가 안 보이는 곳까지 나왔는데 순풍이 멎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한번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 장사로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는데 바람이 멈췄어요. 경기가 안 좋고요. 손님도 별로 없고 자영업자들 시장에서 계속 얘기 들어보면요. 모든 달에 이유가 있어요. 3월은 입학 시즌, 4월은 뭐 5월은 가정의 달 뭐 이래가지고 손님이 없는 이유를 다 찾아요. 왜 손님이 없는지. 오늘은 비가 와서 바람이 벚꽃놀이를 해서 단풍놀이를 해서 그래서 손님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를 져요. 바람이 안 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노를 져야 돼. 근데 그 노를 젓는 게 기계가 젓는 게 내가 젓는 거라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지쳐요.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자영업자들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1월도 쉬지 못하고 영업해요. 명절에도 일해요. 왜냐하면 한 그릇이라도 더 팔면 뭐 임대료라도 어떻게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얼마나 동안 일할 수 있냐는 거죠.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오래 못 가요.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멎어서 노를 젓는 것까지 좋은데 역풍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망망대해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가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자체가 안 다니는데 그냥 뒤집어지죠. 돛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역풍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역풍은요 아예 항구에서 출발도 못해요. 배도 못 띄워. 뒤집어 잡아. 저는 역풍에 돛을 올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역풍에 돛을 올리면 모두가 반대를 해요. 야 큰일 나. 그러다 너 쫄딱 망한다. 그거 다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저는 계속 역풍에 창업할 수 있도록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풍에 시작하신 분들이
코로나19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장사를 잘 하고 계시다. 역풍은요. 정말 놀라운 게 역풍 그 속도 이상으로 갈 수 있어요.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요트 경기에 유일한 이유예요. 더 능숙한 사람이, 더 바람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역풍에 익숙한 사람은 항구에서 출발하기 전에 계속 물에 빠지고 돛대가 부러지고 계속 뒤집어지는 상황을 겪게 돼요. 그러면 육지에 올라와서 쉬면 돼요. 다시 재정비하면 되고요. 돛대가 부러지면 고치면 돼요. 이런 사람은 망망대해에서 역풍을 이용해서 더 잘 나가고요. 순풍이 불면 즐거워요. 재밌게 항해를 할 수 있고요. 바람이 멈추면 왜 할까요? 돌을 절까요?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순풍에 출발한 사람은 절대 낚시 못해요. 불안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노는 거예요. 절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돼요. 나는 그래도 순풍에도 저렇게 너무 어린 사공이 자기 몸만한 노를 들고 지금 바다로 나간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전부라고 볼게요. 다 초보 창업자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다로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고 빨리 신청하셔서 마감이 되신 거고 그리고 코로나로 다시 또 절반을 또 잘라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다. 여러분들은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 강의는 다시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다시 강의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들은 강의를 다시 들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메모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그리고 내가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시면 공부하시고 좀 더 고민하시면 돼요. 고민거리를 계속 제가 던져드릴 거고요. 8주가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시간하고 이 시간과 완전히 다른 스스로를 만나게 되실 거라고. 기대가 돼. 네, 아시지만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능숙한 방해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창업 강의의 결론은 창업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돈 없이 하자. 가능하다. 왜 하냐? 돈 벌려고 첫 단계를 좀 넘어서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몇 년만 더 지나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돈만 있으면. 간을 제외한 모든 장기는 인공 장기로 대체할 수 있대요. 간만 안 되는 거죠. 간은 굉장히 복잡한 장기라서 대체가 불가능하대요. 심장은 오히려 그냥 단순 기계이기 때문에 간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조직적인 장기라 이거는 대체가 불가능해요. 과학 기술이 좀 많이 발달한다. 어쨌든 우리는 더 건강하게 더 젊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에 오래 지않아 도달할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 환경에서 좀 더 여유롭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려고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좀 더 자유롭게 위해 돈은요 당연히 갖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창업을 지금 한다고 해서 이 창업을 5년 10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아이템들이 되게 5년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때려박아서 여기서 이걸로 끝을 봐야지 하면 힘들다는 거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순간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을 한번 보시면 왜 저들이 저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임대딱지는 많은가. 중심 상권이라 덕천 호텔에도 임대딱지는 많아요. 지하철역 출구 1층에 있는 것도 임대가 있어요. 목이 좋다는 그 자리가 왜 임대가 많냐는 그 얘기들 계속 할 거예요.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다. 근데 줄 서는 식당은 뭘까요? 그래도 줄 세우는 식당은 분명히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줄을 서서 먹는 곳은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 상품을 먹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줄 서는 고객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 창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왜 창업할 건지 고민하셔야 돼요. 시작은 왜로 시작하고요. 왜 시작을 하되 그래서 무엇을 팔 것인가. 남들이 파는 똑같은 걸 내가 굳이 나까지 팔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프랜차이즈 같은 거 절대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창업박람회 가서 보면 그 이제 퇴직하신 분들, 부부들 상담하시는 분 못 버텨요. 그들은 얘기해요. 돈만 가져오면 돈 셀 준비만 하면 된다고.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성공할게요. 이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고민하세요. 8주가 지나는 동안 계속 고민하시고요. 이 가게가 끝나고 나서도 바로 창업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팔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팔 것인가를 정하고 나면 어디서 팔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서든 팔아도 된다. 무엇을 어떻게 팔지만 정하고 나면 어디서 팔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있다. 그 원하는 만큼이 저는 턱없이 높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우리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하지 말아야 돼. 돈, 상권 분석, 홍보 그리고 뭐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우열이 있어요.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이 있고 평범하신 분,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쉽게 설명해주는 세무 강의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아주 쉽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 이해를 넘어서서 한 단계 높은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인데도 못하는 데가 있고 잘하는 데가 있어요. 상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누가 운영하는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 망하고 흥하는 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사람 많아요. 나간 말을 익히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배달을 돌려도 잘 돌리는 사람, 직원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 근데 스스로의 그릇이 작으면 직원 관리 힘들어요. 통솔하기 힘들어요. 리더십이 없거든요. 돈에 쪼달리다 보면 더 힘들어지고요. 깎아야 될 게 인건비밖에 없는 상황이 최악이에요. 그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냐는 거죠. 요거를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반드시 내가 파는 곳에 그 뛰어난 놈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개인차가 적용되지 않은, 경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된다. 무엇을 하든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대부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그런 게 있군요. 근데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별로 돈 들인 것 없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잘 사는 거 아닌가? 부자한 것도 없고 고정비용도 없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 달에 2,000만 원씩 벌면 굉장히 잘 사는 거죠. 5억을 들여서 자영업을 해서 한 달에 500만 원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10%가 넘어요. 그 짓을 왜 하냐는 거죠. 얼마나 투자했든 간에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85, 5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사람들 5% 미만이에요. 순이익이. 세상에 많은 책들과 강의들은요,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알려줘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미친 듯이. 근데 그 안에서도 정말 잘하는 놈은 정말 잘해요.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책을 봐도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잘하고요.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경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 이 돈이 더 많아도 져요. 그놈은 뭐든 잘하거든요. 정말 짜증나요. 경쟁해서 이길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한심합니다. 자격증은요, 실무에 전혀 도움 안 되고요. 누가 뭘 언제 몇 년도에 발명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실무에. 근데 우리 모든 자격시험은 그래요. 간호조무사, 뭐 무슨 교원, 뭐 유치원 교사, 뭐 무슨 다 똑같아요. 누구나 시간과 돈만 투자하면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을 위해서 그게 스펙이라고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은 낭비라는.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 있긴 해요. 뭐 미용실 뭐 차리려면 미용사 뭐 자격증 있어야 돼요. 부동산 중개하려면 뭐 공인중개사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그 비슷한 일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널려 있고, 카페 가면 무슨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취직이 될까? 취직이 된다고 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지금 취직 자체가 안 되는데 자격증 딴다고 해도. 국가는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부품이 되기를 원해요. 너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야. 우리 교육의 끝은 그래요. 똑같은 걸 가르치는 거죠. 네가 늙어서 혹은 다쳐서 상황이 안 돼서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조금의 기간을 거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정도의 기본만 갖춘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뛰어난 사람들은 뭔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항하고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좀 안 좋은 대기업들은 고절만 뽑는 거예요. 머리 굵은 애들 뽑아봐야 시켜먹는 게 불리하다. 우리는 경쟁 없이 사업하는 법을,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 공부도 하시게 될 거고, 나만의 사업이 필요하다. 나 아닌 누구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데 그게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되게 머리가 좀 열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는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제가 뭔가를 좀 집어넣고 싶어도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은 시간이 좀 희생해서 다시 오지 않을 8주 2시간, 매주 2시간을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이 아주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아까 뭐 초반에 설명해 주신 분이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뭐 이렇게 개설된 강의인데 빠지지 말고 오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우선순위를 이 강의로 두고 앞으로 내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 거라는 각오를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강의는 안 맞아요. 근데 들어보니 별거 아닌 것 같아. 제끼면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 결과는 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어떤 선택으로 어떤 결과가 오든. 제가 하는 얘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책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 다음부터 쭉 이제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이 이 책들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최작가가 할 얘기들도 이 세무라는 책 안에 자세하게 풀려져 있어서. 책 좀 읽으시나요?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는다. 책 매분 5권, 한 달에 5권. 책 안 읽으시네요? 이게 책은요, 독서는요, 나이에 많고 적은과 상관없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어린아이한테도요, 놀라운 통찰을 얻을 때도 있고,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도 애기가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가 지금 얼마나 내 삶에 충실한가, 만족한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창업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절대 돈 가지고 창업하지 않겠다, 그 정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결석하지 않겠다, 이게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의 올바른 자세예요. 감사합니다.